자, 요쪽 볼게요. 그 문제 풀 거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시험에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내용이라서 잘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함수들 같이 볼 예정입니다. 자, 16번 문제인데, 얘들아, 1대1 대응 함수라는 거는 1대1 함수와 대응 함수가 합쳐진 거잖아, 그치? 맞아? 그래프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죠, 1대1 대응 함수? 가로선. 어떤 가로선, 어디에 대해서? 가로선 맞아. 근데 조금 더 설명이 붙어. 그치? 자, 모든 공역의 원소에 대해서, 공역은 y-값이죠. 요 놈에 대해서 어떻게 가로선을 그으면 교점 몇 개? 딱 한 개여야 된다. 한 개 이상, 한 개 이하도 아니고 딱 한 개라고 했어. 맞아? 오케이. 그럼 나는, 자, 우리 정의역이 얘들아 x의 값이 마일부터 1 사이고요. 요 사이에 그래프 그릴 거야. 됐어? 그 와중에 y라는 값은 4라는 값과 10이라는 값 사이에 그래프를 그릴 거래. 맞아? 야, 그러면 공역은 4랑 10 사이, 요 사이에서 내가 언제든지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한 개 나와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거기에 얘들아 어떤 함수 그리래? fx는 ax 더하기 b를 그릴 건데 a가 양수야. 맞아? 그럼 요 놈의 그래프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야?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이지, 그치? 직선 그어야 돼, 여기다. 맞아? 야, 그럼 내가 요 사이에 항상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후보. 요렇게 그으면 될까, 안 될까? 돼요. 가로선 그으면 항상 교점 한 개인가? 아니야. 왜? 요 사이를 그으면 안 돼. 4.1 정도 그으면 교점 없잖아. 이해가? 그래서 한 개 이하야, 요 놈은. 요 파란색은. 맞지? 그래서 얘는 뭐야? 얘는 1대1 함수는 맞아. 근데 대응 함수는 안 되는 거야. 맞잖아. 그치? 한 개 이하니까 교점이. 오케이. 그럼 요번에는 혹시 얘들아, 만약에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럼 가로선 어디에 긋든 간에 어때? 무조건 교점 하나 맞지 않냐? 그럼 이 노란색은 돼, 안 돼? 안 돼. 슬프게도. 왜? 얘는 뭐야? 얘는 x에서 y로의 함수 자체가 아니야. 뭔 소리야? 내가 마일보다 아주 조금 큰 거 집어넣어봐. 요 값 봐봐, 얘들아. 그럼 얘는 4보다 크냐, 작냐? 높이가? 작지? 맞아? 함수 값이 뭐를 벗어났어? 공역을 벗어나서 안 되는 거야. x에서 y로의 함수면 무조건 함수 값이 y 안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어때? 요 경계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함수 값이. 이해 갈까? 그럼 결론 어떤 모양이어야 되겠냐? 결국엔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될 거야. 사각형이. 됐어? 마찬가지로 반대편 꼭지점 지나는 직선도 돼. 그래서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가 없으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 갈까? 근데 그 와중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증가하고 있는 요 놈이 되는 거고, 자, 이 직선은 마이너스 1,4와 1,10을 지나고 있다. 맞냐? 기울기 얼마? 2증가, 6증가니까 3. 그래서 3x 1 넣어서 10 나와야 돼. 플러스 7. 이렇게 때려주시면 되겠죠. 이해 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17번과 18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우선은 fx. 야, 2차 함수인데 이거 축 방정식 어떻게 돼요? 축이 축의 방정식 어떻게 돼요? 그냥 그린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뭐 임마? 축의 방정식 어떻게 돼? 0이지, 0. 가운데 0 기준 대칭이죠. 야, 근데 나는 1보다 큰 쪽만 그린다고 했으니까 얘들아, 요 그래프 그려지는 거다. 이 모양.
여기에다가. 됐어? 근데 1대1 대응돼야 된다며, 그치? 야, 꼭지점은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모양이. 그래야만 1대1 대응이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냐. 이해가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얼만 거야? 아, 1넣으면, 요게 1넣으면 1 더하기 K인데, 그게 4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간단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K는 3 나오시면 맞아요. 됐을까? 자, 두 번째. 자, 요 유형은 좀 외워놓으면 좀 유용한 게, 자, 만약 실수 전체의 영역을 둘로 나눈 상태라면, 지금 어때? x의 범위 실수 전체인데 0보다 작다랑 0보다 크다. 둘로 쪼개놨지, 구간을. 그치? 그런 상태라면 연속이라는 성질과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성질을 유지해야만 1대1 대응함수가 됩니다. 됐어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자, 지금 우리 어디에서 식이 나뉘죠? 얼마를 기준으로? x는 0을 기준으로 나뉘지, 그치? 자, 그럼 왼쪽 놈은 3x니까 기울기가 3이었을 거야, 그쵸? 그리고 요 점이 몇 콤마 몇이죠? 0,0이지. 맞아? 아랫놈은 기울기가 얼마인지 몰라. 단 0 넣으면 0이야, 얘도. 그치? 그럼 오른쪽 놈의 그래프는 구멍 뚫린 상태로 이제 여기다 직선 그리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연속은 유지가 된 거야. 여기서 만날 거잖아, 이제. 맞아? 그럼 어떻다고?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어야만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알겠죠? 그럼 어때야 돼? O-A라는 놈 기울기가 양수면 됩니다. 자, A는 5보단 작은 자연수. 1, 2, 3, 4 더해서 답은 1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정리해 놓으세요. 이것도 적어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개념 좀 더 쓰도록 할게요. 자, 개념 적읍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 함수 4번, 5번을 아직 우리가 안 적어서 그것 좀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4번. 개념이야. 자, 무슨 함수? 항등함수라는 놈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항등함수. 영어로. 세임. 어휴. 야, 이 수학에서 갖다를 누가 세임을 써, 이퀄을 쓰지, 쓰더라도, 씨. 항등함수는, 자, 대문자 i를 갖다가 많이 쓸 거야. 앞으로 알겠죠? 이 i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이덴티티 펑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왜 아이덴티티 펑션일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좀 가능한데, 뭐 우리가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쉽게 좀 해석을 하자면, 항등함수라는 놈은 뭐냐면 1 넣으면 1 나와야 돼. 2 넣으면 2 나와야 돼. 이게 항등함수야. 오케이? 그럼 넣은 거 자기 자신 나오니까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 이해 가요?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수학에는 얘들아, 모든 연산에는, 우리가 배우는 연산에는, 연산자 연산에는 항등원과 역원이라는 게 존재해요. 항등원과 역원. 혹시 들어본 적 있니? 항등원과 역원? 못 들어봤어? 한번 해보자. 자, 더하기의 항등원은 뭘까? 항등원이라는 건 얘들아, 내가 이놈을 해봤자 변함이 없는 거야. 니네 어떤 수에 뭔가를 더했는데 변함이 없어. 뭘 더해야 되는 거야? 그래, 맞아. 그게 0이 항등원이에요. 더하기 항등원. 됐어? 괜찮아? 자, 역원은 뭐냐면 연산 결과가 항등원이 돼야 돼. 야, 그러면 1에 대해서 더하기의 역원은 뭐야? 항등원은 무조건 딱 하나로 유일해. 연산 하나당. 알겠지? 근데 역원은 매번 바뀌어. 자, 1이 있어, 1. 니네 여기다가 뭘 더해야 항등원이 나오냐?
마일이지. 2가 있어. 뭘 더해야 항등원 나오겠어? 마이너스 2지, 그치? 그래서 만약 A의 역원을 구하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뭐에 대해서? 더하기에 대해서. 됐습니까? 자, 그럼 빼기에 대해서도 항등원 역원 얘기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요. 빼기는 음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더하기에 속합니다, 참고로. 됐니? 그 다음 곱하기. 야, 곱하기의 항등원은 뭘까? 1이겠지. 1을 곱해봤자 안 변하잖아.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곱하기에 대해서 A의 역원, 물론 A는 0이 아닐 때, 그럼 뭐겠어? 요놈의 역원은 역수겠지, 역수. 그래서 역수라는 말이 붙은 거야. 수의 역원이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역수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니? 됐어? 원래 이것도 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던 거예요. 교육과정 빠져서 그렇지 이제. 자, 그러면 요게 또 뭐가 너 행렬 안 했네? 아이씨. 행렬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행렬. 행렬에는 또 어떤 게 있어? 이건 수에 대한 거고, 행렬에 덧셈과 뺄셈도 있었잖아, 그치? 맞아? 행렬에 그럼 더하기에 대한 항등원은 뭐야? 완전 같은 거. 더해도 안 바뀌고 영행렬이겠죠? 0000 이런 거. 안 할게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니도 행렬한 지 좀 오래됐구나. 알았어. 미안해. 허허이. 자, 이거는 이제 잠깐 얘기하고 지울 거야. 그럼 마지막 미리 스포 좀 할게. 우리가 배우는 함수에서는 얘들아, 함수의 연산을 뭐라고 하죠? 기호로는 서클로 써요. 서클. 동그라미 가운데 비워놓고. 얘는 합성이야. 합성. 됐니? 함수는 합성이라는 연산을 갖고 있어. 됐어요? 그래서 요놈의 뭐가? 항등원이 바로 지금 하는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 함수의 연산에서 항등원 역할을 하니까 항등함수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항등원이야, 쉽게 말해서. 됐니? 야, 그럼 이거 다음 가면 뭐 배우냐면 역함수라는 걸 배워. 그게 뭐겠어? 바로 역원인 거야, 역원. 됐어? 그래서 F의 역원. 바로 F의 역함수라고 쓰고요. 자, 얘도 스포네요. 우리 대수 들어가면 얘들아, A분의 1을 A의 몇 제곱으로 표현하죠?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본 적 있니? 혹시 마이너스 1제곱? 3명은 있대. 어떻게 있지? 교과 과정이 없는데? 니네들은 봤어? 릴스에서 그만 좀 봐. 야, 2의 1제곱 얼마죠? 2의 제곱 얼마죠? 4. 2의 세제곱 얼마죠? 8. 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2를 뭐 하지? 곱하지. 그럼 반대로 말해보자. 여기 앞에는 2를 곱해서 2가 되려야 돼. 얼마가 있을 자리야? 1. 됐어? 그럼 얘는 뭐라고 쓰겠냐? 규칙상 2의 0제곱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모든 수의 0제곱은 1로 약속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2를 곱해서 1 돼야 돼요. 그치? 그럼 얼마가 있어야 돼, 앞에? 2분의 1. 그럼 얘는 뭐라고 써? 규칙상 2의 마일제곱이라고 쓰겠죠. 규칙을 확장하기 위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예요. 괜찮을까? 됐어요? 그래서 역함수도 이렇게 씁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괜찮아요?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 갔어? 합성함수가, 항등함수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 알겠냐? 그쵸? 그럼 다시 이제 한번 원래대로 돌아가 봅시다. 야, 그럼 항등함수라는 놈은 내가 집어넣은 거랑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F가 항등함수다. 요 놈의 정의는 뭐죠? 뭐겠어?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하여
진짜 친절하다. 원래 다 수학 기호로 쓰는데 고등학교 가면 귀찮아서.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f에다가 그 정의역 값을 집어넣어도 변함없이 x 값이 나오면 항등함수인 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니네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지? y는 x. y는 x라는 함수 한번 떠올려봐 얘들아.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는 항등함수가 맞을까 얘들아? 항등함수 맞니? 맞지. 너무나 당연하지 그치? 그럼 반대로 항등함수는 무조건 y는 x니? 왜 아니야? 물어보는 거야. 왜 아니야? 맞아. 다른 것도 있어. 근데 이 말은 맞아. 항등함수면 y는 x의 일부분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야. 그렇잖아. 어차피 똑같은 값 나와야 되는 건 맞잖아. 괜찮을까? 그러면 만약 다시 항등함수나 함수식이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짓말이라며.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럼 뭐가 있을까? 예시 하나 들어보자. 아무거나. 뭐 있을 것 같아? 생각이 없어? 예를 들어 요런 함수. 얘는 항등함수일까 아닐까? 이렇게만 써있어. 항등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만 써있으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란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태민이 버텨. 죽일 거야. 너 맨 앞에서 자고 있어. 어이씨. 자, 이렇게만 써있으면 항등함수 아니야. 되니? 얘가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선 뭐 하면 돼? 정의역을 제한하면 돼. 정의역의 원소를 1이랑 3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1 넣어봐 얘들아. 얼마야? 2, 1. 1. 3 넣으면 얼마야? 3. 맞잖아. 정의역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집어넣었더니 1 넣으면 1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지? 얘도 항등함수가 맞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함수식 딱 보고 y는 x만 되는 건 아니야. 알겠죠?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됐니? 야, 그러면 아니 쌤 이런 정의역 생각을 어떻게 바로바로 하시나요? 는 x를 하는 겁니다. x를 집어넣은 식이 집어넣은 x랑 똑같다라고 하면은 만족하는 x 값이 1 또는 3 나올 거야. 알겠죠? 됐어요? 그럼 다시 얘를 항등함수로 만드는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겠어? 1, 3 중 아무거나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외의 거만 안 들어가면 되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몇 가지 2 곱하기 2 대신 공집합은 안 되겠지. 3가지의 정의역이 있는 거야. 저놈을 항등함수로 만들 수 있는 정의역. 뭔 말인지 알겠냐? 여기. 자, 마지막 5번 무슨 함수?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뭐겠어? 상수니까. 항상 숫자. 왜 변하지 않네. 상수가 영어로 뭐였다고? No change. 아씨, 노 체인지. 어떡하지? 아픈가? 콘스탄트 펑션입니다. 줄여서 fn이라고 써요, 펑션은. 자, 콘스탄트의 뜻이 뭐야? 변함없는, 맞아요. 상수. 됐지? 그래서 콘스탄트 펑션 같은 경우는,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f는 x에서 뭐 y로 가는 함수라고 했을 때 괜찮아? 됐어? 정의가 뭘까? 여기는 바로 쓸게. 정의가 뭘까? 뭐라고 하겠어 이제는? 대충 느낌 오잖아. 똑같이 써줄게. 빨리 생각해봐. 됐어. 다 썼다. 수진아, 뭐겠어? 상수함수의 정의. 뭐겠어? 안 끝낼 거야. 대답할 때까지. 모르겠어?
은철아 뭐야? 빨리 알려줘. 상수함수가 뭐야? 힌트. 상수함수는 얘들아 이런 거야.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봤어. 이런 게 상수함수인 거야. 뭘 집어넣어도 변함없이 똑같은 값 나오는 거야. 됐지? 내가 말한 거에 다시 한번 뭐라고 쓰겠어? 그럼 정확하게 정의를. 모르겠어요. 아씨. 모르겠다고? 방금 말한 거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 저걸로 못 모르겠어요. 뭐를? 저걸로. 아니 그냥 항상이니까 모든 뭐에 대해서. 야, 이 정도는 얘기해야지. 이씨. 지금 함수들이 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됐어? 어때야 돼? fx의 값이 뭐가 된다? 어떤 특정 상수값이 되는 거야. 특정 값. 이 값은 어디에 원소여야 되면 당연히 y의 원소여야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뭘 집어넣든 변함없이 c라는 어떤 하나의 값만 나온다라는 뜻인 거야. 괜찮을까? 수진아 알겠어? 이제 뭔 말인가? 이 정도는 다 얘기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자, 빨리 적어보세요. 그리고 문제 좀 풀어볼게요. 가자. 자, 19번 문제. 이 내용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f라는 놈이 항등함수라고 주어져 있어. 맞아. 그때 우리 1번. 야,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써야 돼. 뭐를? f2는 2야. 항등함수는 무조건 집어넣은 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쌤, 그럼 g는요, 거기 나와 있는 거 밑줄 쳐놔.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gx는 5라고 되어 있지. 밑줄 쳐놓고, gx는 뭐야? 상수함수인 거야. 뭘 넣어도 5 나온다는 뜻인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g3은 5다. 바로 써주시면 돼요. 답은 7. 괜찮을까? 자, 그러면 한 번 더. 2번. 야, f가 항등이라는 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f1은 얼마냐? 1이겠지. 자, 근데 g가 무슨 함수래, 얘들아? 상수함수래. 야, 상수함수는 뭘 집어넣어도 항상 똑같은 값 나온다였다. 맞냐? 그러면 하나라도 조건을 찾으면 되고, 그게 바로 이 문제에서 나오는 거 얼마? g3은 4라는 조건인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gx는 4라고 쓰면 돼요. 상수함수니까. 뭘 집어넣어도 4 나온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문제에서 gx는 x를 만족시키는 거래. 근데 gx의 값은 항상 4라고 하지 않았냐? gx는 x죠? 근데 gx는 항상 4라며, 그치? 그래서 그냥 뭐야? 4는 x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얼마죠? 4가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괜찮니? 자, 20번, 21번 하시고요. 21번이 아까 쌤이 개념할 때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의 개수. 두 문제 다 풀어주십시오. 네, 빠르게 하고 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20번부터. 자, 세 개 중에 뭘 먼저 따지는 게 좋게? 네, 항등입니다. 항등. 무조건 항등을 먼저 하셔야 돼요. 왜? 뭘 집어넣어도 그 결과를 알고 있어, 우리는. 됐지? 그래서 항등함수에 의해서 요 값이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3이라는 거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상수함수를 처리할 수 있어. 왜? h5는 1이네? 그러면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hx 값은 무조건 1로만 나와야 돼요. 괜찮을까?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된다? 2가 되더라. 더해서. f1은 얼마? 5.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f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f라는 거는 135에서 135로 가는 1대1 대응함수라고 했고요. 내가 결과 알고 있는 거 3은 1이랑 연결돼야 되고 1은 5랑 연결돼야 하므로 나머지 한 놈은 3으로 가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F5는 3이라는 결과까지 얻어낼 수 있네요. 자, 뭐 구해달래? 셋 다 5 집어넣은 거 얼마? 5 더하기 미안해, F부터 쓸게요. FGH 순서대로
F5는 3, G5는 얼마? 5 항등함수니까 H5는 뭘 집어넣어도 항상 1이다. 답은 9가 된다. 괜찮나요?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1번. 아까 개념대 푸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려서 답을 못 구했으면 때릴 거야. 자,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얘들아? 자, fx라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당연히 이대로는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다, 그치? 하지만 뭐 찾으라고? 1대1 대응이 아니라 미안. 항등 함수가 아니죠. 그럼 우린 뭘 찾는 거야? fx라는 놈이 x가 되는 x 값들을 찾는 거라고. 이거에 무엇이 있을까가 궁금한 거라고, 그치? 근데 저 식이 fx의 식이므로 는 x를 써서 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네. 그럼 x의 값이 뭐뭐 나오냐면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야, 그럼 정의역에 3과 마이너스 1만 있으면 돼. 그 외의 것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야. 그렇다고 해서 둘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되지. 이해가요? 그래서 3마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단 공집합은 빼고. 답은 3개가 됩니다. 됐나요? 네, 잠깐 쉬었다가 뒤에 함수의 개수부터 이어갑시다. 네, 자, 함수의 개수라는 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개수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얘들아, 경우의 수인데 어떤 경우의 수냐? 화살표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표 누구한테 쏠지를 결정하는 거야.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냐면, 야, 만약에 1, 2에서 뭐 A, B로 쏘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화살표 쏘는 경우랑 이렇게 화살표 쏘는 경우랑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같은 함수. 다른 함수죠, 그쵸? 같은 함수려면 똑같은 놈이 똑같은 놈한테 화살표를 쏴야 돼요, 그쵸? 근데 얘는 지금 다르지, 맞아? 그래서 누구한테 쏘는지에 따라서 함수가 결정이 될 거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화살표를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세면 그게 바로 함수의 개수가 될 거야. 괜찮을까? 됐니?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가정을 좀 하셔야 돼요. x에서 y로의 함수야. 그때 x의 원소는 m개, y의 원소는 n개라고 하자. 자, 보다 직관적으로 x라는 집합 안에는 1부터 m까지의 원소가 있는 거고, y라는 집합 안에는 1부터 n까지의 원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괜찮을까? 자, 그럼 첫 번째 1번. 너희한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아무런 조건 없이. 몇 개일까? 자, 어떻게 세냐면, 야, 1은 화살표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야? n개 아니냐? 1이 쏠 수 있는 거? 그럼 하나 쐈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2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야? 그러면? n개지. 왜? 똑같은 놈한테 쏴도 돼, 함수는. 이해 가요? 그래서 어때? n개. 그럼 그 다음 놈은 어떻게 써? 또 n개. 맞아? 그럼 결국에는 n만 몇 번 곱하게 되겠냐? n번 곱하게 되겠지. 이해 가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얼마? n의 m제곱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나? 뭐 나중에 하겠지만 n파이 m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게 필수 과목이 돼버렸지, 수능 때까지. 그치? 들어봤죠?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거기에 나와. 얘를 뭐 중복순열이라고 합니다. 중복순열. 나중에 배울 거야, 나중에. 몰라도 돼? 그냥 미리 알려주는 거 있어 보이잖아. 알겠어? 나중에 뭐 함수의 개수 고1 때 학교 딱 입학하고 얘들아 뭐 해야 되냐면 함수의 개수가 나올 거야, 2학기 때. 그치? 그럼
그럼 쌤이 막 n의 m제곱 딱 얘기하는 순간 혼자 속삭여. 중복순열이라고.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친구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을 거야. 주변에 친구들이 사라질 거야. 재수 없어 막 이러면서. 칭찬해 주는 거야 너희한테. 재수 없대. 너희는 한 번에 대학 간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이야? 얼마나 좋아. 재수 없대 니네. 바로 간대. 개꿀 아니야. 알겠어? 두 번째. 자, 요번에 1대1 함수의 개수로 한번 세볼게요. 1대1 함수. 자, 그럼 너희 기억을 되짚어봐. 1대1 함수라고 하면 원소 개수 조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지? 네, 그건 그래프고 그거 말고 1대1 함수는 얘들아 화살표가 겹치면 안 돼. 그럼 내가 요 놈이 쏜 거에는 그 다음 얘는 못 쏘지, 그치? 그럼 선택지가 마지막 놈까지 선택지가 남아있어야 되죠, 그쵸? 누가 더 커? m보다는 n이 더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선택지가 많아야 돼.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도 안 겹칠 거야. 괜찮냐? 자, 그럼 1이라는 놈이 쏠 수 있는 화살표 몇 개? 경우의 수 n개. 맞냐? 그 다음 두 번째 놈은 어때? 이제 선택지가 하나씩 줄어들게 돼. 이해 갈까? 그럼 점점점 언제까지 갈까? 얘는 선택지가 몇 개 줄었지? 앞에서 n-1개가 이미 다 선택을 했잖아, 그치? 그래서 n개 중에 n-1개를 빼야 돼. 그러면 이렇게 써질 거야. n 빼기 1을 빼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겠지. 이해 갈까? 뭐지? 어려워 보이지만 숫자로만 쓰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알겠죠? 괜찮아? 와, 태훈이 이거 안 했겠는데? 얘는 뭐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m개를 뽑아서 연결시키는 거지. 그래서 npm입니다. 됐니? 순열이라고 하죠, 순열. 얘는 공통수학 맨 뒤에 있는 경우의 수에서 배웁니다. 됐어? 경우의 수 안 했다고 했지, 태우야. 이런 게 있어. 근데 괜찮아. 이거 몰라도 이걸로 계산하면 돼. 알겠죠? 기억나? 3번 1대1 대응함수. 자, 1대1 대응은 대응함수야. 물론 대응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도 나온다. 그건 좀 복잡해. 문제 풀면서 봐야 돼. 알겠죠?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알겠지? 자, 그럼 1대1 대응함수의 개수는 1대1 대응은 또 어떤 조건이 붙죠? m과 n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맞지? 그럼 어떻게 돼? 개수가 같아진 순간 이미 대응은 만족이 돼요. 1대1 함수면. 그래서 위에 거랑 똑같아. 단지 얘들아 잘 생각해. n과 m이 같잖아. 이거 n이라고 생각해봐. n 사라지지 않냐? 얼마까지 곱해? 1까지 곱하게 돼. 근데 뭐 순열로 쓰면은 npn이야. 근데 이보다 우리가 좀 더 친숙한 표현이 있어. 뭐? n 팩토리얼. 이건 중학교 때도 아마 배웠을 것 같아. 1까지의 곱이죠. 3팩 하면 3, 2, 1. 10팩 하면 10부터 1까지의 곱. 중학교 2학년 경우의 수 할 때 원래는 안 나오지만 편의를 위해서 가르치자, 선생님들이. 태워 본 적 있는 것 같아, 느낌표?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항등함수 개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등함수라는 놈은 뭐라고? 항등함수는 내가 집어넣은 게 똑같이 나오는 게 항등함수야, 그치? 그럼 얘는 어때야 되냐면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얘들아. 개수가 같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똑같이 생겨야 돼, 집합이 두 개가. 됐어? 그럼 몇 개일 것 같아, 항등함수의 개수? 야, 1은 무조건 누구랑 연결돼야 되는 거야, 항등함수는? 1. 2는 누구랑? 2. 내가 선택할 수 있냐, 없냐? 없어. 정해져 있어. 맞지? 그래서 항등함수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화살표 내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 선택지가 다 1만 곱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자, 5번. 상수함수의 개수. 자, 얘는 특정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근데 상수함수는 요 그림에서 얘들아, 상수함수는 뭘 의미하냐면 모든 화살표가 한 놈한테 몰려있는 게 상수함수인 거야.
뭘 집어넣어도 한 값만 나와야 되니까. 알겠어? 그럼 나는 요놈들이 어떻게 돼? 1한테 다 쏘는 경우, 2한테 다 쏘는 경우, 이런 경우들 있지? 점점점 n한테 다 쏘는 경우. 그럼 경우의 수 총 몇 가지인 거야? n개야, n개. 얘는 뭐랑 똑같다? 공역의 원소의 개수와 같아요. 상수함수는. 한 명한테 5리.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요? 네. 여기까지가 거의 이제 공식화해서 외워 놓으셔야 되는, 풀이 방법을 외워 놓으셔야 되는 내용이고. 자, 6번. 자. 크기가 정해진 함수가 있어. 함수 값들의 대소 관계가 주어질 거야. 됐나? 자, 가장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 첫 번째로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들어봤죠? 두 개가 푸는 방법이 똑같아서 그냥 얘기할게요. 알겠죠? 증가함수로 가정하고 풀게. 증가함수가 뭐냐? 증가하는 거. 증가하는 거. 증가한다의 정의가 뭔데? x가 늘어날 때 y도 늘어날 때. 그렇지. 큰 거 집어넣으면 큰 거 나온다야. 맞아? 됐어? 그래서 증가함수도 얘들아 당연히 1대1 함수에 포함돼요. 서로 같은 값 나올 수는 없어. 큰 값 나와야지 점점.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이해했어 수진이? 그럼 얘도 증가함수도 1대1 함수를 만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기에 노란색으로 적혀있는 요 관계는 성립해야 돼요.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1대1 함수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차이점은 큰 놈이 큰 놈한테 연결돼야 된다야. 무슨 말이냐면 자, 외워야 돼. 이 말은 뽑으면 끝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 뽑으면 끝. 잘 생각해봐. 자, 일단 오른쪽에 원소가 더 많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 이런 느낌으로 한번 써볼게. 야, 증가함수 만들 거야. 경우의 수 어떻게 쓰냐? 잘 봐. 화살 몇 개 있니? 내가 쏠 수 있는 화살 총 몇 개 있어? 화살표? 3개 있지? 그럼 이놈 중에서 5놈 중에서 몇 명만 화살표를 받을 수 있어? 3놈. 그럼 이 중에서 3놈을 뽑는 거야. 이상하네. 3놈. 됐어요? 그럼 이게 뽑는 경우의 수가 얼마냐면 와, 이것도 모르네. 큰일 났네. 5C3이야. 5놈 중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조합. 걱정만 태워요. 내가 볼 때 너만 모르는 게 아니야. 이거 다 계산하는 방법 지금 모르거든. 표정 보니까. 자, 5C3이야. 5C3. 됐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5놈 중에서 3놈을 선택하는 거야. 화살표 받을. 아무거나 골라봐. 태민아 3개 골라봐. 뭐뭐뭐 할래? 1, 2, 3. 자, 재미없으니까 1, 2, 5로 할게. 자, 됐어. 화살표 받을 놈들 선택했다. 고른 경우의 수다. 알겠지? 그럼 어떻게 돼? 증가함수라면 내가 화살표 누구한테 쏠지를 결정하는 게 함수의 개수라며. 그치? 근데 내가 선택을 못해. 왜? 무조건 제일 작은 놈이 1이랑 연결돼야 돼. 두 번째 놈은 2랑 연결돼야 되고 제일 큰 놈은 3이랑 연결돼야 돼. 증가함수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선택만 하면 화살표는 자동이야. 내가 할 게 없어. 그래서 뽑으면 끝이야. 됐나? 이해는 가죠? 자,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돼? n개 중에 m개를 뽑는 거야. 화살표 받을 놈들만 뽑으면 끝인 거야. 됐어? 야, 계산하는 방법 적어줄게. 얘는 어떻게 계산했었죠? 아는 사람. 얘네도 나랑 안 했어. 경우에서 괜찮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계산 어떻게 하죠 이거? 수진이 뭔가 아는 것 같아. 뭐야? 앱에서 하나씩 잡아줘서 1까지 분해? 걔가 분자고 분모에 m 팩토리얼과 n-m 팩토리얼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요 경우의 수 파트의 개념 부분 영상을 쌤이 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다음 시간 숙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 한번 해봐. 알겠죠? 순열가 이거 조합 나오는 파트를 올려줄 테니까 알겠지? 공수원 끝자락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여기까지 괜찮냐? 그래서 요 계산하면 돼. 예를 들어서 공역의 원소가 7개인데 정의역의 원소가 4개라고 해보자. 그럼 뭐 하라고? 7팩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4팩, 3팩으로 나누시면 돼. 됐어요? 근데 요것도 이걸 다 76부터 1까지 쓰고 있는 게 아니라 4부터 1까지는 얘가 처리해 줄 거지, 그치? 그래서 뭐만 쓰면 돼? 7, 6, 5만 쓰고 3, 2, 1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근데 요걸 매번 이렇게 약분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귀찮지, 그치?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방법 알려줄게, 나온 김에. 봐봐. 7부터 4개를 쓰면 돼요. 7, 6, 5, 4. 괜찮냐? 그런 다음 4부터 1까지 쓰시면 돼요. 알아서 약분된 겁니다, 이게. 할 수 있겠어? 7부터 4개 쓰시고 4부터 1까지 쓰시면 돼요. 개수는 항상 위아래 똑같습니다, 무조건. 알겠어요? 요걸로 계산하면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계산. 됐니? 자, 두 번째는 요게 조금 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데 특정 함수값들이 대소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어. 부등식으로. 알겠죠? 얘는 그냥 예시 가지고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에 나오긴 할 건데. 자, 만약에 몇 개 쓸까 여기다가? 원하는 거 얘기해 봐. 1, 2, 3, 4, 5. 오케이. 1, 2, 3, 4 쓸게요. 그 다음에 y는 몇 개 쓸까? 3개. 야, 그래도 싫어요. 1, 2, 3, 4, 5. 5개 쓰자. 자, F라는 함수인데 너희한테 어떤 조건을 줄 거냐면 이런 조건을 줄 거야. F1보다는 F3이 큰데 F3보다는 F2가 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여기에는 얘들아 F4라는 놈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F4는 자유야. 버텨, 이씨. 눈에 힘 빡 줘, 이씨. 됐어? 야, 그러면 나랑 경우의 수 한 애가 없다고 했지? 자, 항상 경우의 수 문제는 무조건 특이한 조건을 갖고 있는 놈들부터 따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나는 요 세 놈을 먼저 결정을 할 거야. 이 세 놈은 요 놈은 셋이지. 괜찮을까? 그럼 어때야 돼? 5놈 중에서 세 놈을 먼저 뽑는 거야. 화살 받을 놈들. 골라봐, 아무거나 3개. 뭐? 2, 4. 됐죠? 다 마음이 통했으리라 믿어요. 그쵸? 자, 이 세 놈은 내가 선택을 해서 나온 놈들이라고 가정해 볼게. 그럼 누구는 1은 무조건 1과 연결돼야 돼. 제일 작은 놈. 3이 두 번째 작은 놈. 2는 제일 큰 놈이랑 연결되겠지. 그치? 요건 내 선택이 아니라 자동이지. 그쵸? 그래서 이건 끝인 거야. 저 셋은. 이미 선택이 완료가 됐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F4의 선택권은 몇 개야, 얘들아? F4의 선택권 몇 개야? 5개죠. 왜? 1대1한 말 한 적 없다? F4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 뭐 아무 데나 싸도 되는 거야, 이놈은. 5가지. 이해 갔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얼마다? 얘는 10이다, 얘들아. 그래서 50가지의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이 내용 적어주시고 요거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2번. 자, 현재 X라는 놈은 0, 1, 2, 3 Y라는 놈은 1, 2, 3, 4, 5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함수의 개수 세달래. 얘들아 1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네요. 그럼 선택지가 몇 개씩 있는 거야? 각각 다 5개의 선택지를 갖고 있다. 됐죠? 그래서 얼마야? 625네요.
끝. 맞잖아. 5, 5, 5, 5. 됐어요? 겹쳐도 돼. 겹치면 안 되는 게 바로 2번 1대1 함수래, 얘들아. 1대1 함수는 어때? 그러면 0이 먼저 선택해. 5가지. 근데 그 다음 놈은 선택지가 줄고, 다음도 줄고, 그 다음도 준다고. 됐어요? 얼마? 120. 됐죠? 자, 3번 문제 잘 읽어야 돼, 얘들아. 1대1 대응인데, 야, 요 상태로는 절대 1대1 대응일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다. 이해 가죠? 그럼 어때요? 1대1 대응은 4, 3, 2, 1이라고. 됐죠? 얼마? 24. 자, 마지막 4번. 다시 한번 x에서 y로의 얘들아, 상수함수는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는 뭐라고? 올인. 됐냐? 그럼 몇 개야? y의 원소의 개수랑 같다고 했죠. 상수함수의 개수는 5가지가 된다. 끝. 개 쉽죠? 개념만 해놓으면. 자, 2, 3, 2, 4 두 문제 다 시작. 네, 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얘들아, a는 뭐야? 1대1 함수의 개수야. 맞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요? 5의 4제곱이죠? 어? 아니죠. 큰일 날 뻔했다. 너 아무 생각 없이 썼다. 미안하다. 쏘리. 5, 4? 3이죠? 얼마? 120. 자, 문제는 B를 할 때 얘들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맞지? B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녹였어. 그쵸? 그래서 B는 X 칠게요. 말이 안 되죠? B를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B라는 놈은 없어. 알겠지? 불가능해요. X에서 Y로의 1대1 대응함수는 불가능합니다. 그쵸? C 구합시다. 상수함수 개수 몇 개? 5개. 그래서 답은 125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자, 24번. 그럼 방금 한 이 문제가 바로 힌트가 될 것 같아, 얘들아. 거기 밑줄 좀 치세요. x에서 y로의 상수함수의 개수가 6까지 밑줄 쳐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원소 개수 6개. 누구? y의 원소 개수 6개. 맞나? 그럼 우린 바로 안에 뭐를? 거기 문제에서 2n이라고 적혀있는 y의 가장 큰 원소 있잖아. 그치? 그게 6이어야 돼. 그래서 n이 3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x의 원소에는 1, 2, 3만 들어있는 거고 y의 원소에 6까지 들어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x에서 y로의 1대1 대응 함수니까 1대1 함수니까 6, 5, 4라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겠죠? 답은 120. 괜찮나요? 알겠어? 1대1 함수니까. 자, 그럼 이제 RPM 130쪽을 잠깐 펴주도록 합시다. 거기에 있는 두 유형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얘는 우리가 이제 뭐 유형 21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못 봤던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 22는 아까 설명했던 함수의 개수 중에 또 마지막에 있는 그 대소관계나 이런 조건들이 붙은 여러 조건들이 붙은 함수의 개수라서 한두 문제 정도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됐죠? 괜찮을까? 130. 자, 869번 RPM 130조. 됐죠? 자, 임의의 실수라는 말 밑줄 쳐놓으시면 얘들아 거기다가 써놔. 아무거나 대입하시오인 거야. 괜찮을까? 자,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얘들아? 내가 알고 있는 게 F2는 얼마래? 6. 근데 그걸로 뭐 구하래? F-2 구하래. 그치? 야, 그러면 저런 XY 막 이상한 관계식이 나오면 얘들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겁먹지 말고 무조건 00부터 생각하세요. 알겠어? 그럼 F0 얼마니? F0은 F0 더하기 F0이다. 괜찮아? 그럼 우리는 F0은 0이라는 조건이 얻어져요. 하나 넘겨서 빼버리면 F0은 0만 남겠죠? 괜찮을까? 야, 그러면 이렇게 구해놓고 생각하는 거야. 뭐를? 이들의 관계는 무엇일까? 딱 나오네. 2 더하기 마이너스 2가 0이지 않겠냐? 이해가요? 이 세 개로 저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x에 2 넣고 y에 마이너스 2 넣자. 그러면 f0은 f2 더하기 f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대입해서 0은 6 더하기 f 마이가 돼서 f 마이는 마이너스 6 이라는 조건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니? 됐니 얘들아? 야, 그러면 그 아래 문제는 얘들아 00을 넣어서 F0 찾는 거 맞아? 도움 돼. 알겠죠? 근데 뭐도 돼 얘들아? 1 넣어도 곱하기이기 때문에 F1 값 구할 수 있다. 그 아래 문제는. 그치? 이해 갔어? 무슨 말인가? 됐어? 태우 들었어? 에이씨. 봐봐. 00을 나 봐봐. 00을 집어넣는 이유는 0 더하기 0도 0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F0을 구할 수 있으니 대입하는 거잖아. 근데 그 아래식은 얘들아 여기가 곱하기일 거야. 곱하기. 맞아? 그럼 00 넣어도 되는 거 맞는데 하나 더 추가로 뭐 1 넣어도 된다고. 1 곱하기 1은 어차피 1이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 그거 안 할 거야. 니네 숙제로 하세요. 자, 872번 볼게. 자, 872번은 x에서 y로의 함수 중 얘들아 첫 번째 f1은 얼마로 고정되어 있니 얘들아? 3. f4는 얼마? 5. 근데 f1에 관련된 조건이 하나 더 있다. f1보단 누가? f2가 더 커야 되고 f3이 더 커야 된대.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F4랑 관련된 조건은 F4, F5, F6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요. 맞아요? 그러면 일단 그려야겠죠? 1, 2, 3, 4, 5, 6이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1, 2, 3, 4, 5, 6, 7, 8 야, 일단 요 놈들은 선택권이 없다. 무조건 고정이다. 그치? 그래서 연결시켜 놓자. 괜찮을까? 자, 그런 다음 너희가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으면 한번 쳐다봐야 돼. 뭘 봐야 되냐면, 뭘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연관이 있나 없나 보셔야 돼요, 둘이.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서로 영향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그럼 각자 경우의 수 세면 돼. 알겠지? 이 놈부터. 자, 2랑 3이 F1보단 큰 값을 선택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 봐봐. 요 두 놈의 선택지는 요 5가지에 있는 거지. 됐어? 근데 대소관계에 있지, 부등호. 그럼 뭐해? 뽑으면 끝이야. 알겠어? 얼마? 5C. 5놈 중에 2놈을 뽑는 경우의 수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야 5, 6이라는 놈들은 얘보단 작아야 되니까 4가지 선택권이 있거든. 괜찮을까? 그래서 4놈 중에 2놈만 고르면 돼. 화살표 받을. 쌤 연결은요 자동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됐어? 그래서 얼마? 2개 곱하면 답이야 그게. 경우의 수 세는 거니까. 얘는 10 나올 거고요. 계산해보세요. 얘는 6 나올 겁니다. 답은 60입니다. 오, 준혁이, 야, 주머니에 손 넣고 내 수업을 듣고 있었네. 죽일까? 안아줄게, 좀 이따가. 자, 이거 한번 정리해보시고요. 73번은 같이 한번 풀어볼 테니 73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보고 마무리할게요. 엄청 쉽죠? 자, 말만 좀 조건이 많아 보이지 별거 없어요. 일단 x, y가 이렇게 결정됐을까 얘들아? 이제 내가 함수, 뭐 f란 함수를 통해서 화살표를 쏠 건데 문제 조건에 뭐가 있지? 첫 번째 가조건 1대1 함수 겹치면 안 돼. 나 조건 뭐 있니? 홀수. 홀수만 나와야 된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냐? fx라는 건 뭐야? 함수값이잖아. 그치? 함수값은 항상 홀수여야 된다니까 얘는 버리면 돼 그냥. 2는. 됐지? 그럼 선택지가 몇 개야? 4개. 그 다음 놈은 몇 개겠냐? 1대1 함수니까 3개. 그 다음 놈은 몇 개겠어? 2개. 끝. 답은 24 나와야겠죠? 됐어요? 겁먹지 말고 화살표를 어떻게 쏴야 되는지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겠니? 네, 귀가합시다. 고생했습니다.